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 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수만 알고 있는 극비 투자법인데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너무나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 고수만의 리그로 머물고 있는 투자법인데요. 사실 초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제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과거 명칭상 절대농지, 외지역의 농지는 과거 명칭상 상대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개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농업 관련 지원 혜택은 더 많이 준다. 그러나 상대농지는 농업 관련 지원 혜택은 없지만 개발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보니 건물 짓기 위한 땅으로서는 오히려 상대 농지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가치로 봤을 때는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는 개발 가치가 높고 즉 나아가서는 투자 가치도 높다라는 거고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상대 농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투자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로, 즉 절대농지가 상대농지가 된다. 즉 이제 좌측편에 있는 절대농지가 우측편에 이 상대농지로 된다 하면 당연히 토지 가치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개발이 힘든 땅에서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이 상대농지로 바뀔 수 있다면 이것은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이제 법제처에 가면 농지법 제31조 혹은 농지법 시행령 28조 내용을 참조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시 이제 좀 쉽게 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을 살펴보면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3헥타르 이하로 남은 짜투리 지역,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헥타르 이하로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5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 도시지역, 즉 녹지지역 내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네 번째는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지만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으면 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에서 이제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는 해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1번 내지 2번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헥타르라 하면 단위 기준이 어떻게 되냐? 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평수로 했을 때는 9,075평이 3헥타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적을 재어서 3만 제곱미터 혹은 9,075평 이하라면 해제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이제 조금 상향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공부하는 김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규제 조건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에서 5헥타르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그다음에 경지 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헥타르 이하의 미경지 정리 지역. 그러니까 경지 정리라 하면 네모 반듯한 농지들 있죠. 이 반듯한 게 아니라 구부정한 거예요. 반듯한 농지가 아니라 구부정한 못생긴 농지들이 있다 하면 5헥타르 이하의 못생긴 농지들은 변경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3.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에서 5헥타르 이하로 남은 지역. 이게 이제 농업 절대 농지긴 한데 진흥구역에서 조금 규제가 약한 보호구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개발하기 힘든 땅에서 어느 정도는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담당 부서 연락처 및 이거 참고해 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A 토지, B 토지 중에 B 토지가 이제 10만 원짜리 땅이었는데 절대 농지였죠. 예. 이거에 대한 면적을 재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해서 요만큼이 농림 지역인데 위성지도, 이거 네이버 지도를 제가 사용했거든요. 네이버 지도 내지 카카오 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 재기, 이 면적 재기 기능을 이용해서 면적을 재어보니 26,735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으로 봤을 때는 3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해제될 수도 있겠구나. 단 이제 시간이 문제지 해제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농지를 살펴보면 여기 농림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림지역의 면적을 재어보니 69,361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 이제 해제 기준 범위 밖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풀리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대규모 개발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도시지역이죠. 그 다음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개발 용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거 사놓으면 풀릴 수 있습니다 라고 부동산 업자분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브리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면적을 내가 알고 있다 한다면 이거는 해제 기준에서 조금 거리가 멀구나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농업진흥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그러니까 절대농지에서 상대농지로 바뀌면서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용도지역까지 이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된다 하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냥 농업진흥구역을 푸는 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에서 상대농지로 풀면서 용도지역이 상향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익을 더 볼 수가 있겠죠. 가치가 오르는 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 즉 절대농지투자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농업진흥구역 변경 조건을 숙지하자. 그래서 변경 조건이 가장 큰 내용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단절된 구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잘 재어보시고 농업진흥구역 변경 조건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황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투자자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농지가 안 좋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비록 모르고 샀지만 누군가가 내 땅을 살 때는 이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황금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돈은 없어도 돼. 괜찮은 돈만큼만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변경될지 모르니 반드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이지만 해제 조건이 맞다고 한다면 농지법의 변화 플러스 용도지역의 변경까지 더불어 더 큰 수익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런 변경에 대한 국토계획법, 농지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요. 그리고 여윳돈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고수만 알고 있는 농지 투자법입니다. 알고 보면 쉽죠. 알고 보면 쉽지만 배우기가 어려운 게 토지 투자단 말이에요. 저희 땅나무 부동산과 함께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땅나무 부동산에서는 카페도 같이 운영 중입니다. 이 카페에 이제 공지를 드려서 답사 및 강의 모임 같은 것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니 카페 네이버에 오셔서 땅나무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카페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